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너무나 박수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왔는데 박수를 많이 치고 많이 웃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나 강승규 초대 회장님께서 그리고 홍표근 우리 충남 우리 회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어지러운 나라를 살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애국 우리 시민들, 우리 애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 하나가 되는 데는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현재 당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잘 돼야 된다. 이런 저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인천본부 출범식을 할 때 우리 이병철 회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좀 든든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힘을 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요 고향이 바로 여기에요. 저도 여기 충남 서천 바로 옆에 우리 강승규 회장님 조치원이 계신 한쪽 조치원이고 한쪽은 서천입니다. 그래서 고향도 기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내려왔는데 내려보니까 제가 인천에서 볼 때도 우리 인천본부 발표했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제가 많은 걸 느꼈는데 오늘 또 와보니까 우리 홍표근 회장님께서 정말 그 읍면동 구석구석에까지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조직화에 성공을 하신 걸 보고 우리 홍 회장님의 그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정말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도 어디 가면 말을 못한다고 잘 안 듣거든요. 제가 한 3등 정도는 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숨 마시고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도 사람들 말 느리고 더듬거린다고 하는데 우리 홍표근 회장님 시대가 열리면 그런 충청도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는 사실 이제 국정원에서 30년, 외교부에서 3년에서 33년간 공직 생활만 해오면서 이 외교안보 관계, 그 다음에 남북 관계 이런 일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먹고 사는 것은 뭐냐면 쌀밥을 못 먹으면 보리밥 먹고 보리밥 못 먹으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 요즘 얘기는 이 스낵 식사들도 많잖아요. 대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교안보 말하자면 집을 지키는 문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외교안보 면에서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정부가 제 기억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공직을 시작해가지고 MB 정부 때까지 33년을 했어요. 제 기억에 평생 처음이에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집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집 지키기가 어려워졌느냐? 그 대한민국이 지금같이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는 뒤에는 바로 미국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흔히 모든 우리 우방국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 사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야 우리 살아가는데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 정권 들어와서는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면 앞에다가 단어를 압축시켜갖고 친미, 친일 이렇게 하고 이상하게 프레임을 걸어갖고 그 친하다는 의미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좌파들이. 그래서 우리 우파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온 미국과 일본하고 친하게 지는 거가 마치 대한민국에서 무슨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됐어요. 이렇게 외교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고 또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3만 불의 소득을 즐기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이제 미국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신문에 제일 오르내리는 것이 지소미아, 방위비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지소미아와 방위비가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한민국을 지켜온, 든든하게 지켜온, 말하자면 백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뭘로 우리를 지켜왔느냐?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침략을 받으면 한국이 침략받은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줘. 한국이 침략을 받으면 미국이 침략받은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살면 너도 사는 거다. 이게 생사를 같이 하는 개념이 쉽게 얘기해서 동맹이에요. 근데 이 동맹 정신이 뭔지를 현 정부는 몰라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정우영 안보실장이 이동식 발사대로 미국까지 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둘이 이제 질문 답변 하다 보니까 강기정 정부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고함질르고 난리친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정우영 안보실장을 입이 딱 벌어지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의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안보 총사령관에 대해서 그렇게 그 무지에 대해서 놀라는 표정을 지은 것도 제 기억에 처음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맹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지소미아예요. 이 지소미아를 실제 오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본과 여기 지금 북한한테 또 중국한테 제일 안보적으로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위협받는다고 해도 미국은 뭐 지리적으로 워낙 떨어져 있어요. 물론 외교적으로 미국이 우리 한반도 동부가 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주력 부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영향력에서 제일 손해볼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이런 걸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갖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든 협정 문서가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소미아라는 협정 문서예요. 근데 이 지소미아를 미국이 볼 때 지소미아를 파괴하면 한국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을 파괴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해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저는 또 미국에서 한 10년씩이나 근무했는데, 이렇게 미국이 주야로 미국의 고인사들, 미국 국무부의 고인사들 3명이 같은 날 다 손에 들어와서 똑같은 말을 하고 다녀요. 방위비, 지소미아 등등. 또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못 알아들어요. 이런 정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한 축에서 오게 된 것이고, 지금 이 안보 위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우리 스스로 불안해도 느끼지만요, 전 세계에 있는, 말하자면 제대로 안보를 잘 아는 전문가들, 그리고 그 외국의 관료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리보다 더 많이 걱정해요. 이런 세상은 구한갈 때도 없었어요. 구한갈 때. 그 정도로 현재 안보 위기는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할 미국하고 우리가 이 정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할 일본하고도 정이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익숙한 용어가 이제 사면 초과에 빠진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는 사면 초과가 아니고요, 오면 초과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가들한테 버림받고 있어요. 외톨이가 되고 있어요. 친하게 지내야 할 미국 멀리 가고 있죠. 일본 멀리 가고 있죠. 중국하고 러시아는 우리를 무시하고 있죠. 그리고 김정은이는 무시하는 단계를 벗어나가지고 자기 손아귀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넣어놓고 흔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4년 초과가 아니고 5년 초과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 돼 있다, 외교안보적으로.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2번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생전에 5달에 걸쳐서 12번 미사일 발사가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처음 봤어요. 우리가 때리면 아프다. 너 나한테 왜 때리냐? 내가 너한테 맞은 거에 2배, 10배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나 더 이상 때리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누구든 어린애들도 요즘은 다 똘똘해가지고 내가 맞는 거 참을 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언제 내가 보복을 해야 되는지, 요즘 어린애들도 다 어린보다 오히려 더 잘하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은 김정은이가 그렇게 12씩 때리는데도 대통령이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안보의 총사령관이 대통령이에요. 요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국가안보안전보장회의라고, 저도 과거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NSC의 정보관리실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NSC는 이렇게 북한의 도발,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이거를 검토해서 우리 국민들이 믿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관이 바로 NSC예요. 이런 기관까지 다 만들었는데 북한이 우리를 12번씩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NSC 회의를, 이 얼굴을 보면서 하는 회의를 수립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김정은. 그래갖고 겨우 하는 회의가 화상회의예요. 화상회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김정은이가 쏘는 미사일이 한두 개 빼놓고는 전부 우리를 대상으로 한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예. 저 제주도까지 쏠 수 있는. 뭐 개념보다 여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얼굴을 맞대고 1시간, 2시간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김정은이를 이걸 억제해낼 것이냐. 김정은이가 다시는 우리 국민을 본고로 해서 또 대통령이 나를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걸 막을 것이냐. 이거를 논의해야 될 NSC가 화상회의로 대치되고 있어요. 이러니 김정은이가 얼마나 더 무시하겠습니까? 그 무시의 수준이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단계를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화상회의를 열고 있고, 그리고 화상회의를 열면 대통령께서 오늘 뭐 바빠갖고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면, 여러분들 과거에 MB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과거에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원점을 타격하겠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100배 응징하겠다. 이런 말 기억나시죠? 지휘본부를 타격하겠다. 이런 말 좀 기억나죠?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데 현 정부는 겨우 한다는 얘기가 화상회의 통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요새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쪽팔린 것 같아. 이거 이제 조금 양심장 알아가지고 미사일 발사했는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속으로는 유감 표명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화상회의 통해서 나오는 유감이 그게 무슨 유감입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젯밤에도 그제밤에도 그 야밤중에 밤 10시, 11시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미국하고만 직접 얘기하는 거지 한국 정부하고 대화 끼지도 않아야지. 지금도 제가 아까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강산 문제, 우리 현대화산에 지금 적자가 1조 원이 넘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금강산 투자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당신들이 가져가라 그랬는데 이제 북한이 강제 철거에 나선다는 이 조평통 단어가 나왔다고 해요. 이 정도로 현 정부를 대화의 자격 박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우리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군사적인 도발을 통해서 현 정부를 꼼짝 못하게, 그래서 볼모로 삼을지 모르는 그런 안보 위기에 빠져있다. 그리고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김정은이가 우리의 말하자면 대북 준비 태세, 대북 군사 태세, 말하자면 응징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차단하는 데 써먹으려고 만들어낸 문서가 9.19 남북 군사 합의서예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구한말 때 왜 우리가 일본한테 먹혔습니까? 그때 한국은 일본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손 띄고 나간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2번 손 띄고 나갔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게 가스라테프트 미약이에요. 비밀협정. 그걸 통해서 일본 너희들이 한국 마음대로 해. 나는 손 신경 안 쓸게.
나는 저기 필리핀 이런 데나 신경 쓸 테니까 일본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일본이 맘먹고 한국 먹은 거예요. 식민 통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두 번째 언제 미국이 손 띄었느냐? 6.25 당이 직전에 띄었어요. 여러분들 에치스나이라는 말이죠. 에치스나이. 그래서 이 아시아 미국이 방어할 수 있는, 미국 말하자면 군 자산을 동원해서 방어할 수 있는 나라 밖에 있는 걸 한국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뺀 있다 해가고 넘어오면 바로 김일성이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이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안보 위기에 이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하는 거 보면 언제 미국이 우리 주한미군을 뺄지, 아니면 또 주한미군은 갖고 있더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이거 중단시켜버릴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미 국무부, 국방부, 또 NSC 고위 관리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방위비 문제, 지소미아 문제, 이런 거를 잘못하면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한말 때 그런 가스라테프트 밀약, 그 다음에 6.25 전쟁 직전에 에치스라엘, 그런 것처럼 제3의 어떤 선언이 있을지 저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불안한 국면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안보의 무능력, 또 무책임, 이런 거를 지켜내려면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그야말로 여러 분들께서 진짜 이 외교안보의 위기를 내 개인의 집에 대한 위기, 이걸로 생각하셔가지고 현 정부가 더 이상 이런 독선적이고 그리고 이 무능한 외교안보 정책을 더 이상은 펴지 않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얼마 전에 민평론을 만들었어요. 이는 우리 국민을 민자하고 평화. 전에 이제 한 2달 전에는 민부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현 여권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론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 해서 민부론을 만들었고,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민평론을 만들었는데, 저도 이제 국가안보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민평론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청와대 저녁 만찬에 참여했잖아요. 그때 현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으로는 나를 망가뜨리니 우리 자유한국당이 만든 민평론과 민부론을 가지고 정책 기조를 다 바꿔달라고 대통령한테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면 그 민부론과 민평론 책자를 보내달라.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책자를 보여줬어요. 그 정도로 현재 외교안보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우리 자유한국당의 홈페이지 들어가고 보면 민부론과 민평론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나라가 이 현 그 민주당 정부가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외교안보 분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고요. 그 민평론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비대칭 전략, 이거를 우리도 가져야만이, 왜냐하면 안보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핵전을 일으키는데 마지막 우리가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민평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핵 공유 협정을 맺자, 이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억지력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애국 세력들이 하나로 모여야 되겠다. 그 앞장서는데 우리 충청 남도 지역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